네,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수와 기본 함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기본수는 0, 1, 그리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 그다음에 지수 함수를 미분하다 보니까 발견한 수 e가 있다는 걸 찾았고요. 그다음에 기본 함수를 계속 정의하고 있는데 차수 함수, 차수 함수의 역함수인 루트 함수, 그다음에 지수 함수, 지수 함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가 있다는 걸 찾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종류의 기본 함수인데요. 삼각형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삼각형의 비율 함수, 삼각함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라고 합니다.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위원을 2차원 평면상에 이렇게 하나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유닛 서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말하고요. 단위원을 그렸을 때 단위원상의 어떤 점 P를 고려를 해보고요. 다음에 단위원과 X축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이 정의되었을 때 원의 이 호, 요런 부분을요 호라고 하고요. 영어로 아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와 원의 중심과 이은 이 직선 이루는 요 부분을 섹터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 하나를 그었을 때 원과 직선이 이루는 그 원의 일부분, 이 부분을 어, 이게 섹터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섹터가 되고요. 이 부분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원의 호와 관계된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Q하고 P가 원의 호입니다. 그래서 Q에서 P를 따라서 원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걸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P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 점 PX가 있겠죠. 직각입니다. P에서 Y축 상으로 직선을 그어서 역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을 P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세타가 명시되었을 때 나는 선분 OPX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는 거죠.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도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두 번째 함수는 뭔가 하면 호의 길이를 명시를 했을 때 선분 OPY 선분이 있죠. 그거의 길이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처럼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이때 OPX의 길이를 나타내는 구하는 함수를 sin x, 코사인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PY, Y축상으로 프로젝션한 OPY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sin x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x 대신에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 세타를 주면 그 호에서 원상의 단위 원상의 어떤 점 P에서 X축상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OPX가 이루는 요 길이를 리턴하는 거죠. 그런 함수를 코사인 세타로 정의할 수 있고요. OPX의 선분의 길이를 리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호의 길이 세타를 주면 OPY 선분의 길이를 구하도록 이런 함수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정의하면 우리가 이 점 P를요, 코사인과 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점 P를요, 이 점 P의 XY 축상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요 길이 뭡니까? 요 길이는 요 호의 길이를 세타라고 하면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단위원입니다. 길이가 1입니다. 다음에 y의 길이는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이용하면 P를 좌표로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각도를 나타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각도를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각도를 나타내는 데는 단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단위는 디그리,
디그리라는 단위를 씁니다. 디그리는 실수를 쓰는 거죠. 0부터 360도 해서요. 쭉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디그리를 쓰면은 못 나타내는 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각을 디그리를 실수를 쓰면 모든 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각은 못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쓰는가 하면 단위원을 가정을 하고요.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각 대신 쓰는 거죠. 그래서 세타를 단위원의 길이지만 그거를 여기 표시를 해서 이걸 마치 각도처럼 쓰는 거죠. 이때 호의 길이를 각도처럼 쓸 때 이 각도를 각도의 단위를 뭐라 그런가 하면 앵글의 단위를요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을 써서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라디안을 쓰는 이유는 못 나타내는 각이 없습니다.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디안을 써서 각도를 나타내고요. 수학에서 무조건 라디안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직관성 때문에 뭐 마야나 맥스 같은 그래픽 툴에서 인터페이스는 각도를 쓰지만 디그리를 쓰지만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레이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디안을 써서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반지름이 1일 때 이 원의 호의 길이를 따라갔을 때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쭉 찾아봤습니다.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이 반원의 이 둘레를 찾아본 거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 2, 뭐 3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3보다는 크겠네, 4보다는 작겠네 해서 어떤 의미의 그 수가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수를 쭉 찾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 과정을 생략하고 이 수를 발견했는데 그 수가 역시 또 놀랍게도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유리수, 뭐 무리수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값이요 3.141592 쭉 나오는데 무리수기 때문에 특별한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것을 파이라고 읽고요. 적을 때 그리스 기호 파이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원상에서 정의되는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x축으로 프로젝션한 선분의 길이 그리고 y축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y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무리수를 또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무리수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는요 0, 1, i, 2 다음에 또 파이 5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수가 지금까지 발견된 기본수는 5개가 있다. 기본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5수를 어떤 모든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 5수는 최소한 사용된다. 그러니까 0, 1로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0, 1, i, 2, 파이가 있어야지 모든 현상을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위원에서 함수를 살펴봤는데 단위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반지름이 1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의 삼각형, 직각삼각형 OPQ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이 코사인 사인 함수가 정의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h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원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겠죠. 이게 중심이고요. 그려져 있는데 이게 x축이고 y축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이 점에서 만나는데 1이 아니고 h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h가 1인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하이포테누스 빗변이라고 하고요. O를 아포지트 반대변 아포지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을 빗변이라고 인접반변 어제이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A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H가 1이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A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빗변의 길이가 1이 아니잖아요. 그럼 H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1이 아닐 때는요. 사인 세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가 1이면 이게 O가 돼야 되는데 반지름이 1이 아닐 때는요. H일 때는 H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요.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A 오버 H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는 O 오버 H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데 코사인 세타는 X축으로 프로젝션한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구나. 다음에 사인 세타는 Y축으로 프로젝션한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빗변의 제곱
P변의 제곱은 마주 보는 변, 어포지트의 제곱, 다음에 어제이센트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위원이 주어졌을 때 이 점 P의 성분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죠. H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X는 코사인 세타, X 성분은요, Y는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적어보면 1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유도가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 된다는 이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함수를 스펙Q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프를 그릴 때 스펙Q 이용하면요, 간단한 2차원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단위로 한번 좀 요거 예,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파란색 선은 코사인 성분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 선은 사인 x 함수가 됩니다. 보면 이렇게 x 값이 쭉 변할 때 y 값은 0과 1 사이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주기함수가 됩니다. 마치 파양처럼 쭉 되죠. 이게 아주 유용한 함수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런 함수들이 뭐 FFT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일러 이제 포뮬러에서도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각가지 그 현상들을 해석하거나 식을 유도하거나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를 정의했을 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함수를 정의하면서 역함수를 정의를 했었죠. 코사인, 사인 함수의 역함수는 정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XOP 선분의 길이를 주겠다. 길이를 주면 이 세타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역함수가 되니까요. 그것을 일반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적어보면요. 코사인 역함수는 마이너스 1성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역수의 특징 때문에요. 이 역수가 A라는 수가 있고요. 그럼 A 1성이잖아요. A의 역수는 1 오버 A 하면은 약분돼서 1 나오거든요. 근데 1 오버 A를 지수의 곱셈형도 나타내면 A의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제로성 되니까 이것은 1 되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적을 때 코사인 마이너스 1성이라고 적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1성의 세타가 아니라 x라고 하면요. 호의 그 선분의 길이를 주면 나는 아크의 길이 세타를 얻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코사인의 역함수를 정의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1성 x라고 하는데 출력 결과가 호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삼각함수의 역함수는 코사인 마이너스 1성이라고 적지 않고 다른 역함수들은 보면 특별한 기호를 적었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도 이것을 아크 코사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선분의 길이를 주면 호의 길이가 리턴된다. 호의 길이가 리턴되기 때문에 앞에 이 a는 아크, 결과가 아크의 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면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아크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코사인 x를 아크 코사인에 넣으면요,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찾았고 사인 함수를 찾았고 역함수가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본 함수를 찾을 때마다 미분 함수를 찾았었죠. 유도 과정은 생략하지만 미분 함수를 구해보면요, 사인 x를 미분해보면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을 해보면은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때 이제 유도 과정 및 이런 성질이 나온다는 것은 배우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 함수를 다 정의를 했고요. 기본 함수의 역함수를 찾았고요. 다음에 각 기본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 함수를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기본 함수,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함수, 삼각함수를 정의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무리수를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엘리멘트리 넘버가요, 기본 수가요, 이렇게 5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0, 1,
i, 2, 파이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0, 1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 다음에 e는 2의 x라는 e는 그걸 미분했을 때 이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수. 이것은 약 2.718 정도 되는 상수고요. 그 다음 파이는요. 파이는 코사인 함수를 정의했을 때 코사인 사인 함수들을 정의했을 때요. 원주의 반원의 길이 코사인 파이가 되면은요. 이것은 반원의 길이를 반원만큼 호를 따라 이동했을 때 x축에 프로젝션 했을 때 길이 얼마입니까? 180도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이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수가 5개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함수가요. 차수함수의 예감수인 루트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2만 적겠습니다. 다음에 지수함수의 예감수인 자연 로그 lnx.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탄젠트 함수, 뭐 이게 복합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단 요 두 개의 조합이니까 요 두 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의 예감수인 아크 코사인, 사인 함수의 예감수인 아크 사인 함수 있습니다. 그리고 x의 제곱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고요. 루트 x 미분하면 1 오버 2 루트 x 된다는 거고요. 2x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새로운 상수, 새로운 기본 상수, 기본 숫자 2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lnx를 미분하면 1 오버 x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고요. 다음에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미분하면은요, 약간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익히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를 삼각함수라고 하는데 삼각함수를 정의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무리수 하나를 찾게 됐죠. 그게 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는 지수함수를 정의하면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요, 삼각함수를 정의하면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차수함수 예감수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찾은 숫자는 i였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 상수 0과 1을 합쳐서 이 5개가 기본 숫자 엘리멘터리 넘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미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울 건데요. 그냥 그 정리만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미분 규칙인데요. 프로덕트 룰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룰은 f 곱하기 x, f 곱하기 g의 전체 미분은 f 프라임 g 플러스 f g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쿼션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쿼션트 룰은 f 나누기 g 미분은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전체 q 제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체인 룰하고 이런 기본 룰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프로그래밍 전공하거나 하면요 AI 구현할 건데요. AI 구현할 때 미분을 모르면 원리를 이해 못하게 되거든요. 체인 룰은 뭔가 하면 y의 x에 대해서 뭔가 미분을 하려면은 식의 일부를 u로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그 u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은요 결과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원리 그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할 때 식을 보면 일단 직관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 안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dy, dv가 어차피 잘게 나눈 값이니까 dx로 잘게 나눌 걸 이미의 u에 대해서 잘게 나눈 다음에 u를 어차피 x에 대해서 잘게 나누면 결과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인룰이라고 하고 인공신경만 구현할 때 되게 자주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함수를 정의했고요. 미분 함수의 역함수 역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분한다라고 합니다. 잘게 나눈 곳에 면적을 더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적분 과정은 제가 보여주지 않고요. 간단한 차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역함수를 쉽게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은요, n 나오고 x의 n-1이 됐었죠. 그 말은 입력으로 nx의 n-1을 주면요, 출력으로 x의 n승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분한다, 인티그레이션 한다라고 하고요. 적분이라고 합니다. 인티그레이션 적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n을 적분을 해보면 기호를 이렇게 인테그랄 해서 이런 기호를 쓰는데요.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n 플러스 1 오버 n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거를 요식을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요식을 미분해 보면 앞에 n 플러스 1 나오고 앞에 n 플러스 1 되니까, 그리고 x에 n 플러스 1에 빼기 1 되니까요. 여기에 이제 캔슬 아웃 되면서 없어지고 이것은 n 돼버리죠.
그래서 X 현상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적분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 신입생인 분들은 규칙만 간단하게 외워 놓으시고요. 나중에 실제로 미분이나 적분이 사용이 될 때 기본 규칙을 기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각각의 식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수 5개였죠. 0, 1, i, 2, 파이. 그 다음에 기본 함수, 함수 종류가 6개였습니다. 그죠? 세 종류의 역함수까지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기본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기본 함수와 기본 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있잖아요. 기본 수가 뭐 0, 1, i, 2, 파이가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복소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수를 다룰 때 기본 수를 찾기 위해서 수를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확장을 했었죠. 그래서 x축을 실수축, 리얼축이라고 하고요. y축을 i라고 해서 어떤 수를 1차원 직선이 아니라 2차원 평면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수를 P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요 수입니다. 이걸 이제 넘버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삼각함수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단위원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복소 평면상에서 단위원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요. 이 P의 원점에서 P까지의 길이가 1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1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호의 길이를 쭉 따라갔을 때 이걸 단위 각도 라디안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축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게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p의 성분은 x 성분은 코사인 세타, y 성분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어떤 복소 평면상에 정의된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되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소평면상의 단위원을 그려서요. 이 단위원상에 정의되는 어떤 모든 점들을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복소수가 만약 단위원상에 있는 어떤 점이라면 일단 이런 점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점들은 실제로 각도 하나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원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그 P에 대해서 유일한 세타 값이 하나씩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복소 평면상에 그려진 복소 단위원에 있던 어떤 점 P가 유일하게 각도 하나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이걸 이제 코사인 세타 이걸 다시 식 형태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실수축 따라서 10 벡터와 스케일러 덧셈으로 적어보면 10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y축 따라갔으니까 사인 세타는 허수축 0, 1을 따라서 사인 세타만큼 이동을 했고요. 벡터 덧셈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허수기 때문에 i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없어지고 또 이 부분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게 뭔가 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유도 관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오일러라는 사람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일러의 포뮬러라고 하는데요. 요 식이 2에 i 세타하고 같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근데 이렇게 식을 찾아냈는데 이 세타 대신에요. 세타 대신에 이걸 파이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대신에 파이로 치환을 해보면 정말 놀라운 기본 수들 간의 그 법칙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요, 요 세타를 파이로 치환을 합니다. 파이 치환되고 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의 i 파이 되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i 사인 파이는요 y축으로 프로젝션할 때 y선분의 길이기 때문에요 0 되거든요. 그래서 i 곱하기 0하면 0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나옵니다. 2에 i 파이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오일러 공식은 정말 놀라운 공식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기본 수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0이 있죠, 1이 있죠, i 찾았죠, 2 찾았죠, 파이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수를 발견했는데 기본 수들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죠. 근데 이런 기본 수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오일러가 찾아낸 거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으로 오일러의 공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소수가 단위원상에 정의된 단위 복소수에 정의된 어떤 점 P가 각도 하나를 결정을 하고요. 다음에 성질을 보면 그러면은 이 수 하나가 이제 어떤 각도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타라는 각도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의 세타에 대해서 그 수를 2의 i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수를 델타라고 해볼게요. 이에 i 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수의 곱셈 성질에 의해서 이에 i의 세타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소수의 원래 형태로 적어보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각도를 나타내는 복소수가 있고 또 다른 각도를 나타내는 각도를 나타낸다고 하면요. 그 수를 곱하니까 각도의 각도를 더한 결과가 얻어내지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를 나타내는 수가 있고 그 수에 어떤 다른 델타만큼 더 회전하고 싶어요. 그럼 그 두 수를 그 복소수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요. 복소수를 이용을 하면요. 2차원상에서 회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확장을 하면 3차원 공간상에서도 회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려고 많이 애썼고요. 수세기 동안 발견 못하다가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3차원, 이게 왜 이게 처음 어려웠는가 하면 이제 I축, 실수축, 그다음에 I축 있으니까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하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그러면 실수축 하나를 쓰고 I축, 그다음에 다른 복소수 하나를 J라고 해서 복소수 두 개를 써서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해밀턴이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실수축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을요, 세 개의 복소 공간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I, X, Y, Z 축 전부 다가 복소수를 쓰는 IJK가 되는 거고요. I, 그다음에 JK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성질을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회전된 세타 정도를 실수로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낸 수를 사원수라고 하고요. 코터니언이라고 합니다. 코터니언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3차원 공간상의 회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코터니언을 써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차원 공간상에서 회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복소수를 써야 되지만 3차원 공간상의 회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코터니언을 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오일러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유튜브의 사이드 커뮤니티입니다. DSU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혹은 사이드 커뮤니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재생 목록에 오일러의 공식과 응용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오일러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상의 회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썼는데요. 3차원상에서 쿼터니언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차원상에서 회전을 나타내기 어떻게 쓰는지는 쿼터니언 사원수 원리 영상 19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벡터와 매트릭스에 대해서는요, 3D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뤄지는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왜 배울까?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로그 배우면서 이런 거 배웠어 도대체 어디 쓰냐? 그리고 특히 그 이미지너를 뭐 배울 때는 호수 배울 때는요, 존재하지 않는 수를 왜 배워갖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수들이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요, 모든 과학 장치나 이제 프로그램 그 컴퓨터 디바이스에서 없으면 이제 계산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안 다룬 부분들이 벡터와 행렬, 다음에 순열, 그다음에 행렬, 확률, 통계 안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벡터와 행렬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들이 어떻게 뭐
게임에서 움직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V는 AT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요. 물체를 제어하는 부분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